매실청, 그냥 설탕물이다. 당신이 평생 속아온 매실의 충격적인 진실과 독도이 되는 최악의 실수. 안녕하세요. 당신의 식탁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파헤치는 지식 채널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많은 가정에서 연례 행사처럼 담그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록빛의 작은 보석, 매실입니다. 우리는 배가 아플 때, 소화가 안 될 때, 혹은 입맛이 없을 때 할머니나 어머니가 타주시던 그 새콤달콤한 매실청 한 잔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실은 천연 소화제다. 우리 몸의 독소를 빼준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정성껏 담근 그 매실청이 사실은 그냥 설탕물에 불과하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잘못된 방법으로 담근 매실이 우리 몸에 독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온 매실에 대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매실청을 담글 때 설탕을 1:1로 넣으라고 하는지, 그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실 씨앗에 들어있다는 독성 물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그동안 안전하게 매실을 먹어온 것이 맞을까요? 이 영상은 여러분이 앞으로 매실을 담그고 섭취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평생 속아온 매실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 그 놀라운 효능을 독이 아닌 약으로 200% 활용하는 비법을 모두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매실이 왜 푸른 보약이라 불리는지 그 핵심 성분부터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매실의 심장, 유기산과 피크린산의 기적. 우리가 매실의 효능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비타민이 풍부해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매실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과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보적인 유기산의 함량에 있습니다. 특히 시트르산 구연산은 매실의 상징과도 같은 성분입니다. 이 시트르산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째, 에너지 생성 공장의 조력자입니다. 우리 몸은 TCA 회로라는 에너지 생성 시스템을 통해 힘을 얻는데, 트르산은 이 회로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섭취 시 이 에너지 생성 과정을 활성화시켜 젖산과 같은 피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쌓인 피로를 빠르게 분해해 줍니다. 운동선수들이 피로 해소를 위해 구연산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나른하고 기운 없는 여름철, 매실이 활력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둘째, 미네랄 흡수율을 높이는 특급 도우미입니다. 칼슘, 철분과 같은 미네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흡수율이 매우 낮은 영양소입니다. 시트르산은 이러한 미네랄과 결합하여 물에 잘 녹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킬레이트 작용을 합니다. 덕분에 그냥 섭취했을 때보다 칼슘과 철분의 체내 흡수율을 극적으로 높여주죠. 멸치나 해조류를 먹을 때 매실 장아찌를 곁들이면 영양학적으로 매우 현명한 궁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실에는 또 하나의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쓴맛을 내는 성분인 피크린산입니다. 이 성분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우리의 간과 신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술자리가 잦거나 평소 몸이 잘 붓는 사람들에게 매실이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매실은 시트르산을 포함한 각종 유기산과 피크린산의 강력한 시너지를 통해 단순한 과일이 아닌 약에 가까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성분들을 가장 잘 추출하고 보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매실청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부 매실청 논란의 모든 것, 설탕물인가, 발효액인가? 매실청은 그냥 설탕 덩어리다. 건강에 해롭다. 라는 주장과 매실청은 설탕이 매실의 좋은 성분을 삼투압으로 빼내 만든 건강한 발효액이다. 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설탕의 역할과 숙성 기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매실청을 담글 때 왜 설탕을 1:1이라는 엄청난 비율로 넣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삼투압입니다. 설탕이 만들어내는 높은 농도의 환경은 매실 세포 속의 수분과 영양 성분 유기산, 비타민 등을 밖으로 끌어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즉, 설탕은 매실의 액기스를 추출하기 위한 용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이자 더 중요한 이유는 방부 효과입니다. 설탕 농도가 50%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미생물은 삼투 현상으로 인해 세포 속 수분을 모두 빼앗겨 번식하지 못하고 사멸합니다. 즉, 1대1 비율의 설탕은 매실청이 부패하거나 유해한 곰팡이가 피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풀립니다. 매실청은 미생물에 의한 발효가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발효를 원한다면 설탕의 비율은 20-30% 정도로 훨씬 낮아야 합니다. 1대1 비율의 매실청은 발효액이라기보다는 설탕의 삼투압과 방부 효과를 이용해 매실의 유효 성분을 안전하게 추출한 설탕, 추출액 또는 당절임액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설탕물이라는 비판은 왜 나올까요? 바로 숙성 기간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매실의 유효 성분이 설탕과 충분히 반응하고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갓 담근 매실청의 당은 대부분 우리가 넣은 설탕자당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실 속 효소와 유기산의 작용으로 설탕은 우리 몸에 더 쉽게 흡수되는 형태인 포도당과 과당으로 서서히 분해됩니다. 이 과정에서 매실의 좋은 성분들이 함께 녹아나오며 비로소 약효를 지닌 단맛으로 변모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최소 1년 이상의 숙성 기간을 거쳐야 설탕의 자극은 줄어들고 매실의 풍미와 효능은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담근 지 몇 달 안 된 매실청을 마시는 것은 매실 향이 나는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부 매실의 독, 아미그달린의 진실과 치명적 실수. 이제 매실에 대한 가장 무서운 논란, 바로 씨앗의 독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실 씨앗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청산배당체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 자체가 독은 아니지만 우리 몸의 특정 효소와 만나면 시아너수소, 즉 청산가리와 같은 맹독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실 씨앗은 독이라서 반드시 빼고 담가야 한다. 오래 두면 독이 우러나온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대로만 담그고 거르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아미그달린은 설탕과 산에 의해 자연적으로 분해되고 비활성화됩니다. 우리가 매실청을 담글 때 넣는 다량의 설탕과 매실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강력한 유기산 시트르산 등 환경 속에서 아미그달린은 독성을 발휘하기 전에 대부분 분해되어 버립니다. 둘째, 거르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실청은 담근 지 100일 이내에 과육을 걸러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100일 정도면 매실의 유효 성분은 대부분 빠져나온 상태이며 이때 걸러내면 설령 씨앗에서 아미그달린이 일부 용출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숙성 과정에서 모두 안전하게 분해됩니다. 오히려 1년 이상 과육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쓴맛이 강해지고 불필요한 성분이 우러나올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진짜 독이 되는 치명적인 실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덜 익은 풋매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미그달린은 매실이 익어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가 흔히 청매실이라고 부르는 단단하고 새파란 매실은 사실 씨앗이 아직 여물지 않은 풋매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풋매실은 과육에도 아미그달린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전성 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최고의 매실청을 위한 매실은 단단하지만 초록빛에 약간의 노란빛이 돌기 시작하는 향이 진하고 씨앗이 완전히 여문 완숙 청매실입니다. 망종 6월 5-6일경 이후에 수확된 매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겉면에 상처가 없고 솜털이 보송보송하게 살아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는 곰팡이 핀 매실을 대충 씻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실에 핀 곰팡이는 단순한 오염이 아니라 아플라톡신과 같은 간독성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깝다고 도려내고 쓰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곰팡이가 핀 매실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매실의 독을 피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망종 이후에 수확된 상처 없는 완숙 청매실을 사용할 것. 둘째, 담근 지 100일 안에 과육을 반드시 걸러낼 것. 이 두 가지만 지킨다면 아미그달린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차부 매실 활용의 재발견,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보통 매실청을 담그고 남은 과육을 아깝지만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육은 설탕에 잘 절여진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버리지 마세요. 오늘부터 재발견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활용법은 매실 장아찌입니다. 매실청을 거르고 남은 과육의 씨를 빼고
과육만 모아 고추장에 버무려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쫀득하고 새콤달콤한 밥도둑 고추장 매실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입맛 없을 때 물에 만밥 위에 하나 올려 먹으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두 번째는 매실잼입니다. 씨를 제거한 과육을 믹서에 곱게 갈아 냄비에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졸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설탕은 이미 충분히 들어있으므로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든 매실잼은 빵에 발라 먹어도 좋고 요거트 토핑으로 활용해도 훌륭합니다. 세 번째는 매실 식초입니다. 매실청을 담글 때 설탕의 양을 1대 0.5 정도로 줄이고 입구를 천으로 막아 공기가 통하게 두면 초산 발효가 일어나 천연 발효 식초가 됩니다. 일반 식초보다 훨씬 부드럽고 향긋한 풍미를 자랑하며 음식의 맛을 한 차원 높여줍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초무침에 활용하면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네 번째, 매실주입니다. 매실청을 담글 때 설탕과 함께 도수 높은 소주 30도 이상을 부어주면 됩니다. 매실의 향과 유효 성분이 알코올에 녹아나와 약효를 지닌 향기로운 과실주가 탄생합니다. 단, 씨앗의 아미그달린은 알코올에 더 잘 녹아나올 수 있으므로 매실주는 반드시 100일 이내에 과육을 걸러내고 최소 6개월 이상 숙성시켜 독성 물질이 충분히 분해될 시간을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매실은 청뿐만 아니라 장아찌, 잼, 식초, 죽까지 버릴 것 하나 없이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는 팔방미인 식재료입니다. 결론 당신의 매실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매실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와 충격적인 진실들을 마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실청은 발효액이 아닌 설탕의 삼투압과 방부 효과를 이용한 당절임 추출액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약효를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매실 씨앗의 독 아미그달린은 설탕과 유기산에 의해 분해되므로 완숙, 청매실을 사용하고 100일 안에 거르기 원칙만 지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덜 익은 풋매실과 곰팡이입니다. 셋째, 매실청을 담글 때 설탕의 종류는 중요합니다. 정제당인 백설탕은 순수하게 삼투압과 방부 역할을 하며 매실 본연의 맛을 살려주고 비정제당인 황설탕이나 흑설탕은 미네랄과 특유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취향이지만 건강을 위해 굳이 비싼 비정제당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과 숙성입니다. 넷째, 매실청을 거르고 남은 과육은 버리지 말고 장아찌나 잼 등으로 반드시 재활용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매실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먹는 지혜입니다. 매실은 우리 조상들이 오랜 시간 경험으로 그 효능을 터득하고 활용해온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와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혹은 그냥 비싼 설탕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여러분의 장독대에 잠자고 있는 매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매실은 안녕하십니까?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